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기자에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열기가 아주 고끈한 것 같습니다. 영천 청제비 그리고 청제 그 자체에 관해서 그리고 영천 읍성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전 의원께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듣는데 명예교수 계약은 끝났고요. 지금 특임교수를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서길수 전 영남대 총장님 그리고 최상래 전 의원님 그리고 조달로 사무국장님 그리고 강구민 선생도 저하고 연락을 계속 주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김재홍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1995년도 6월 유니버시티 오레곤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표지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건데 제목이 여기 The Role of Warfare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Korea거든요. 여기 원래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이 전쟁입니다. 신라가 국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인가 보니까 저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1995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1993년도 영천 시지동에 발굴하는 데 머물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대 저수지를 전부 다 답사했습니다. 우선 제가 원래 집이 경북 의성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의성인데 의성에는 대제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갔다. 그 다음에 상주 공검제도 갔다. 그 다음에 김제 백골제도 갔다. 그 다음에 여기 밀양에 수산대가 있습니다. 수산대 가서 향토 상학하시는 손정태 씨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도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의성에서는 안개 가축병원하고 있는 조현주라는 그분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여기 제천 의림주도 봤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저는 사실 영천 청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시했고 그래서 1995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8월에 귀국을 해서 의성에서 백수를 하고 있었죠. 아직 자리가 없으니까. 백수하고 있는 동안에 의성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경북대학교 교수하셨던 권병탁 교수님의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서 청계에 관해서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는 거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는 저한테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보면은 2003년도에 한국상보사학부에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노르웨이 베르겐 여기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책으로는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서길수 총장 옆에 두꺼운 책 갖다 놨는데 그 옆에 있는 게 그거 말고 그겁니다. 여기에 글이 실렸죠. 그게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 마치고 독일 사람이 오더라면 내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홍수 관련 학술대회가 하는데 오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가겠다. 그 보니까 영천에 경주 북천이라고 있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의 고고학 고찰이라고 요거를 2003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그때 발표했던 연구 노고를
아직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2025년도에 개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개제를 못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경주 남구로에 관한 일고차라고 신라문화, 이게 영천 청계에서부터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 제목으로 또 논문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돌아와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 제목으로 논문을 실었는데, 그게 총장 옆에 계신 그 보라색 거기죠. 거기에 글을 실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영천 청계를 중심으로 해서 요 영문으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냈죠. 그 다음에 올해 경주 남구로 성격 재검토해서 신라문화에 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벽골제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천 청제를 알므로써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꼬리에 꼬를 무는 그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천 청제에 관해서 상당한 애착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학술적으로 정말 그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2002년도 노르웨이 학술 발표할 때는 여기에 영천 청제가 딱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그림은 없었는데 이걸 삽입을 했죠. 영천 청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그 이집트 가서 발표하고 돌아와서 다시 논문을 게시하는 학술 잡지입니다. 요게 이제 1968년도 영천 청계리 조사 광경인데, 그때 그 한국 고대사의 유명한 이기백 선생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그 경북대학교에 계셨던 윤영진 교수님하고 같이 이 청계리를 발견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청계리죠.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요거 병진명 정원명인데, 요 앞에는 병진명 청제비입니다. 요 뒷면에 그 정원명 청제비입니다. 요거는 원성원 14년에 했는 거고, 앞에 거는 연대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청제 중립인데 숙종 14년에 연대입니다. 청제비 병진명을 보면은 과거에 그 보물 517호로 지정이 됐죠. 여기 있습니다. 보물 517호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병진면 탑본을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병진면이라고 이걸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영천 청제비 정원 수칙인데, 원성왕 14년에 여기 청제가 조금 손상이 돼서 그 관리들한테 명해가지고 이거를 수리하고, 그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문을 새겨 놓은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연대가 아주 확실하죠. 798년 아주 확실하죠. 여기 중립, 요것도 숙종 14년인데 뭐 글씨가 반짝반짝하고 제대로 비문을 새겨 놨죠. 그래서 청계리의 학술적 의의를 보면은 신라 수리 시설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거 지역 명칭에 대해서 아십니다. 여기 청계 그 정문명을 보면은 어디에 사람을 동원을 했냐면은 절화가 옛날에 지금의 영천이에요. 그 다음에 암양, 그건 경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청계기를 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계기의 내용에 신라의 직관 등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명, 부명, 뒷명, 관등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 신라의 여격체제, 어떻게 사람들을 진발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가, 그거를 또 알 수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신라가 지방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O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O. 이게 이제 이 O라는 게 처음에는 여기 대구 그 무술 오작비라고 임창순 선생이 1940년대 대구 사범학교의 교수 시절에 발견을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1954년에 다시 발견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여기에 O를 그 저수지가 아니고 군사 시설로 오셨어요. 그런데 청제비를 발견하면서 청제비 내용에 보면은 O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사 시설이 아닌 저수지를 뜻한다. 그래서 선학들의 어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관점. 과거에는 청제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제비문. 그러니까 청제비가 보물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외됐어요.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청제, 그 넓은 청제, 그거는 소외가 돼요. 여기 있어요. 청제 자체에는 소외, 청제비만 보물. 점으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 그것만 보물. 그래도 청제는 문헌재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청제 입수구 쪽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금은 만약에 이게 청제의 가치를 과거에 일찍 알았다면 이게 사정으로 지정되고 그러고 했으면 경부 고속도로 그쪽으로 못 지나갈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사실은 오래고개 하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생각할 계력이 없었어요. 그러고 문화재라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부고속도로 일부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비와 그 비문도 중요하지만은 청제에 의존하여 도작을 하였던 주민들과 목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최상래 전 의원께서 언급하셨죠. 쌀 한 톤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청제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이죠. 누가 와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리 면적. 청제를 축조함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이 문을 댈 수 있었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 형성의 대규모 저수지 축조의 역할에 논의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청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안에서만 이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청제를 소개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청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 그 시스템에 관한 건데 오늘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저수지 축조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계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는 이 우리 청제를 아니면 한국에 여러 군데 있었던 그 고대의 저수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거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형성 이론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재미가 그렇게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요거 이론하면 꽂혀보거든요. 근데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간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좀 이렇게 뛰어나게 하려면은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는 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그 고대 국가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주, 전파를 강조합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이주 전파를 강조합니다. 1960년대 이후 사실은 외국에서는 내적 발전, 제한된 영역 내 인구 증가, 자원 고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있고 또 여기에 원거리 무역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관계소입니다.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주목을 하는 게 이거죠. 왜 여기에 주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고의 전환을 필요한 거예요. 전통 고학에서는
외부 영향 이주점프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일시적인 이벤트적 성격이 농후하다. 뭐 당군조선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펑 하면서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박영거세가 뭐 이렇게 하는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이 국가가 형성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 딱 두드리면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 장기간의 과정, 토착인들의 역동적인 역할과 내재적 발전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사실은 국사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갑자기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토착인들의 역동적인 역할과 내재적 발전 여기에 예를 들면 영천 지역에 지성의 사회가 있죠. 목광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그 나중에 서길수 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영천 어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천 용전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좋은 유물들이 왜 거기 묻혀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목광에서 그 골볼곡도 마찬가지죠. 골볼곡이 그 삼국 사기에 신라본기에 나오잖아요. 조분 이서군 7년 봄 2월에 골벌국 왕 아웅부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했다. 그래서 여기 집과 그 토지를 줘가지고 안정시켜서 영천을 군으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국가 형성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사실은 국가 형성 이론 중에서 단일 요인으로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논문 주제이지만 하지만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먼 거리 무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관계 수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돌아가기 전에 여러 군데 저수지를 답사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면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또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디 뭐 전쟁? 6.25 전쟁? 아니면 원거리 무역 관계 수비? 아니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든 원거리 무역이든 관계 수비든 간에 토착 주민들의 역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영천에서 계속 나서 자라고 했던 그분들의 어떤 역동적인 역할, 그걸 보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영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죠. 전쟁 아니면은 아까 그 봤다시피 골벌국 왕 아웅부가 신라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 전쟁이 결국 신라하고 다른 외세의 개입 없이 신라하고 영천 골벌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수리시설 원거리 무역은 토착 주민의 협동이죠. 갈등이 있다면 협동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 영천 청계를 축소하는데 싸워서 될 일은 아니잖아.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있는 건데 영천 청계는 여기 영천 주민들 간의 협동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인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를 리트 포겔이라고 그 콜롬비아계 대학의 교수를 했던 원래 독일 사람인데 나치 일부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와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 저서를 했어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건데 이 사람의 학설을 보면은 대규모 수비 시설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은 조직적으로 운영, 훈련, 연구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와 평지를 갈망하고 성공을 위해서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동료들과 협동해야 하고 지시하는 정치 권력 이하에 소속돼 조금은 좀 추상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읽어보면은 여기 대규모 수리 시설이 하다면은 물수거 계획입니다. 동남동 지역 청정트로 거기에 그 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리 시설을 어디에다가 만들까? 그 다음에 노동력을 조율해. 사람들을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걸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저수지 있고 물이 있으면은 안정된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의 증식이 있습니다. 저수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대기가 편하니까 소출이 굉장히 많겠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은 지역의 그 피지객이 생깁니다. 부부의 그 차별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탄생한다는 게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수리시설을 방어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영천 청계를 막아버리면 그 밑에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그 논에 물댈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삽 들고 납 들고 깨기 들고 이거 파괴하러 옵니다. 그럼 영천 도남동 쪽에 이쪽 사람들은 이거 지켜야죠. 그러다 보면 여기 군사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요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대규모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했다는 게 이 사람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게 천재죠. 요거 참고로 요거는 수리하기 전에 제가 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 영천 비하고 비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말로 더 중요한 이 천재 이거는 관심 받겠다. 이게 이제 겨우 2000 몇 년도에 그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그제도 한참 늦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했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트포겔 이 사람은 저수지 축조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됐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국가가 형성된다면 이건 참고로 신라의 그 반월성입니다. 월성이라고 합니다. 월성입니다. 국가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저수지가 축조되었다. 저는 국가 형성 이후 여격에 의해 저수지가 축조됐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은 저는 시골 촌놈이 미국 가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구자 학자인데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뭐 다른데 중국, 일본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는 어쩌면은 당신이 이론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 촌놈이 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글을 써가지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거예요. 반론을 제기. 다르게 한번 보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 논쟁이거든요. 여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나왔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계란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나가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관계 기사를 보면은 여기 일성왕 때 명을 내려가지고 그
뭐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니까 제주군에서 제방을 수리하고 보완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요게 또 재밌습니다. 흘려온 20년 329년인데 시추 벽골제를 처음으로 축조를 해요. 근데 이 벽골제는 어디냐면은 저쪽에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 그때는 거기가 신라의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기의 기록에는 332년에 1년 차인데 시계 여기는 벽골제인데 여기는 벽골지라고 했어요. 여기 안장 1,800도 여기 조금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아직도 한국 고대사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거기가 백제 땅 아니면은 백제하고 병립을 하고 있었던 만의 땅인데 이게 왜 삼국사기 신라 공개 나오냐?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이 벽골지를 요 근래 들어가지고 이거를 방조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청계처럼 저수지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죠. 법풍왕 18년 531년 3월에 유사에게 명해서 제방을 수리하게 했다. 요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정원수치기는 원성왕 14년 나왔고 병진명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진명은 연대는 전부 다 한국학계에서는 536년으로 거의 고착화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죠. 아닐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라 수리 관계 기사를 제가 뽑아놓은 여기 요거는 얘기가 되죠. 원송왕 18년 증축 벽골제 진전주 등 7주인 흥력. 원송왕 18년이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니까 이건 얘기가 되죠. 벽골제를 증축을 했는데 전주 등 7주의 사람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329년 이거하고 요거는 조금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진년 판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병진년 2월 8일 있는데 이게 간지로 병진년하고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절대연대 이기는 절대연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536년이 될 수도 있고 59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60년 이런 476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계에서 이거를 536년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거 법풍왕 18년 531년에 그 제방을 수리했다는 이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높은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제방을 수리했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방이 그 전에 있었는데 수리했다 그러니까 536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어쨌든 지금 한국 그 고대사학에서는 전부 다 536년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475년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더 그 보충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오라는 게 나오죠. 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저수지 여기 청대비 나오니까 이게 군사 시설이 아니고 저수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7,000명 이게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징발한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소사제, 대사제, 대오제, 소오제하고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대규모 수리시설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긴 게 아니고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대규모 수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 사람들이 징발을 해가지고
이 7,000명하고 이렇듯이 했으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 독일 사람 카롤 위트 보게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하고는 내하고는 반대로.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은 제가 그 강구민 선생님 있습니까? 강구민 선생한테는 논문을 영문을 보내줬는데 혹시나 뭐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도 이거를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뭐 한자를 뭐 알겠습니까만은 내가 논지 정의하는 데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해독을 하면은 병진용. 그래서 536년이라 그러는데 저는 476년으로 보고 한국 고대사의 일부 연구자들은 596년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이 저수지 축조가 완료됩니다. 제방 하단부의 길이는 146m, 길이는 221m, 폭 약 52m, 높이 19m, 상단부 폭은 7m. 7,000명이 이 역사에 참여했는데 280방이다. 25명을 기준으로 죠. 요게 이제 대강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 관등이 나와요. 사인은 탑 출신의 화적 출신 대사제이고 경리 17관등 중에서 12번째, 차는 소사제, 뭐 순리 대오제 15관등, 시지 소제, 차 소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리 17관등에 13관등과 동일한 직급이다. 돈은 1이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신라의 왕실에서 사람을 파견했는 사람도 있고 명천 지방에 근무했던 신라의 공무원도 있다. 그러니까 명천 정계는 신라가 국가 형성된 이후에 그 멤버십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뭐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내용이 제가 논지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료가 됩니다. 여기 대구 무술명 오작비는 살짝 가져왔습니다. 대구 무술명 오작비인데 요거 보물 510, 과거에 516번인데 지금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대구시 대안동에서 대구 사범대 교수 임창순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6.25 전쟁 때 분실됐다가 1957년 다시 발견됐습니다. 비문 중에 여기 무동리촌 고 네모 오작 기지에서 무동리촌은 오가 있었던 촌락의 이름. 요거는 오의 명칭이고, 그래 임창순 선생께서는 오를 적을 방어하기 위한 보루인 군사상 제방으로 해석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오가 영천 청계비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학설을 바꿨죠. 오늘 군사 시설이 아니고 저수지다. 이렇게 학설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 수칙입니다. 여기 정원 14년 무의년 4월 13일 청계를 수치하고 여기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14,100 몇십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세요. 절화, 암양 두 분 각 몇 명씩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텐트도 없었고 경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이때가 사실은 날씨도 좀 추웠을 텐데 밥 먹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고 그 수당은 지급을 했는지 그냥 막 동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향후에 조금 더 그 연구를 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14년 무인 4월 13일에 청제를 수치하고 이 비문을 기록한다. 이 저수지 두기 훼손되었다고 하여 손해사에게 명하여 그것을 알아보라. 구정은 35호 안립 공지심
잘 모르게 이게 뭔지. 육포상처, 상배울리는 뭐 조금 이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물 빼는 그게 있거든요. 시설이. 그게 아마 빼구리, 상배울이라고 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2월 12일 시작하여 4월 13일 사이에 일을 종료해요. 여기 2월 12일은 겨울이 아니고 아마 봄에 이게 음력으로 했을 테니까. 예. 그러면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여기에 부처 아마 도끼로 뭘 이렇게 바위를 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부처 그다음 법공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14,140 절화 암양 두 군에서 각 몇 명을 차출했다. 감독한 손에서는 상간년 네말 사수 가태수 수량 목숨 네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영천청대의 연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 주제가 여기 안에 숨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무 손해사 가태수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관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방관직에 있는 사람의 관등을 표시하고 여기 한국 고대 저수의 위치는 삼국의 중심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가기 전에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제 정제를 삽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또 저수지 축조가 고대 국가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제가 답사하고 사진 찍고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가서 지도를 그리고 점을 찍어보고 하니까 저수지 축조하고 고대 국가 형성하고 상관이 없네? 왜? 여기 평양은 고구려니까 빼고 서울에 여기 한성 백제가 있었거든요. 이 근처에 저수지 없잖아요. 그 다음 경주 신라인데 여기 저수지 없잖아요. 유명한 저수지. 그 다음 여기 김제 백골제 여기 저수지는 있지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국가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 의성대지지 상주공검지 고대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수지 축조가 고대 국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바로 상주공검지 의성대지지 영천청계 이 근처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 없다 봐라 이렇게. 자, 축조 연대에 관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일반적으로 536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법흥왕 18년 3월 영유사 수리 제방해놨는데 이미 이 제방이 있었다. 531년 이전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리했다는 기록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다고 536년을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 60년 일은 475년인가 6년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이게 536년이라고 그랬지만은 눌지왕 14년 기원후 429년에 삼국 사기 기록을 보면은 신축 시제 안장 2179 시제를 신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제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우리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시제를 경주시의 북쪽에 있는 북촌에 그 화살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거기 아직 잘 모르죠.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검증된 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시제였던 뭘 간에 시제가 429년에 축조가 됐다면 청제는 536년이 아니고 476년쯤에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거죠. 그 말고도 다른 증거를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토목공사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국사기 신라공기 자비왕대 축성 관련 기사입니다.
춘삼월 외인들이 자꾸 이렇게 침범하니까 여기 두 성을 축조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비왕 11년 468년에 가을 9월에 지임 하슬라인 연 15 이상 축성어니 기원후 486년에 가을 9월에 하슬라 사람 나이 1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징발을 해가지고 니하에 성을 쌓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년에는 470년인데 축 3년 산성, 여기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겁니다. 이제 3년 산성이라고 했는데 3년이라는 것은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는데 3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3년 산성 이거죠. 그 다음 여기에 471년 봄에도 성을 쌓고 474년에도 성을 쌓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릉, 여기 하슬라가 강릉이거든요. 강릉이 그 신라의 정치적인 중심지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만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게 5세기 때 벌써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징발을 했다는 것은 신라 왕실의 정치적인 힘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토목공사가 이때 행해지는데 영천 청제, 경주에서 이렇게 가까운 영천 청제에 476년이면 충분하게 청제를 축조할 만한 시기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원전 100년, 기원후 700년 사이에 수행된 토목공사를 한번 봤습니다. 삼국사기 신라공유, 산성도 있고, 궁궐도 있고, 사원도 있고, 모론도 있고. 그래서 뽑아보면은 여기 초창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창기에 여기까지 기원후 300년까지는 사실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록이 신빙성이 있거든요. 여기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401년, 499년에 산성이 18명, 궁궐, 모론. 그래서 여기 요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고대사의 대부분 연구자들이 536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60년 전인 476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5세기 때 이렇게 활발하게 신라 영역 내에서 축성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산성을 이렇게 쌓는데 저수지 정도도 충분하게 축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36년보다는 476년으로 본다. 자, 이겁니다. 영천 청계가 여기 있죠. 경주가 여기 있고 3년에 보온산성, 강릉에 이하성.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나이 1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는 정치력을 갖추고 있어요. 3년 산성 충북 보은에 있는 3년 산성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그래프를 표시를 했거든요. 보면은 아까 그 표를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4세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5세기 오면은 갑자기 많아지죠. 6세기는 뭐 원래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신라가 굉장히 성장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라가 국가 형성은 바로 이 시기에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로 성장했다고 보기도 봅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이 기록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치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또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면은 우리 선생님들 경주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경주에 가면은 굉장히 큰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 무덤들하고도 연대가 여기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가 바로 신라가 국가 형성됐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성이 활발하게 축적되는 5세기의 가능성이 있다. 바로 여기 475년 자비와 18년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영천 청자가 있죠. 안타깝게도 경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이 뒤에 최약산이 있고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바로 이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비 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일찍이 그 사적으로 진행됐다가 그러고 했으면 원래 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 이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래 되더라. 깜짝 놀랐죠. 이거 뭐고? 이게 하기 전에는 문화조사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한다면 이거는 이런 공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어쨌든 사적으로 지정되면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요것도. 그래서 제가 수시로 여기 학교에서 여기까지 가까우니까 수시로 들락나갔더니 사진을 찍었죠. 여기 또 이렇게. 또 반대에서 여기 보이죠. 이 산이 무슨 산? 최약산입니다. 최약산. 아마 약초를 여기서 많이 채집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산이 물이 여기 있는 물이 이쪽 흘러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수시로 와서 사진을 찍죠.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영천시의 과제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영천 시민들께서 이거 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를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저도 늘 생각했죠. 벌써 이 논문을 쓰면서 영천시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천 군지가 있나? 없습니다. 영천 시지 있나?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있었으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 이 청제를 국사교과서에 실어야 됩니다. 왜? 현존 최고의 삼국시의 저수지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원래는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고대 저수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의 의림지, 상주 공검지, 의성대제지, 밀양의 수산제, 백골제가 전부 다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싹 다 빠졌어. 싹 다 빠졌어.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사만시대의 저수지로 알았는데 그게 삼국시대로 가서 연대가 조금 좀 애매하고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대로 남아있는 거는 그 상주 공검제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골제도 다 허물어졌지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최고의 삼국시 저수지 이대로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연대도 536년, 476년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긴 있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까지 있고 근데 이거 교과서에 등재가 돼야죠. 뭐하고 아까 쌀 한 톤이라도 더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 교과서에 등재해야 됩니다. 농업 생산력하고 관련해가지고 수전 농사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천 시지를 빨리 발간해야 된다. 영양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어디 시골 저 군단이 몇 단위 시지, 읍지, 군지 다 있습니다. 지금 영천 군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군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영천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그 의견이 수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부 다 극복하고 영천 시기를 발간을 해야죠. 굉장히 좋은 자료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천 시립박물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 여기 영천 경마장 할 때도 그 앞에 그 무덤 하나 그 발굴이 됐는데 그거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안 되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언짢은 소리를 했지요. 아니 영천에 있는 좋은 문화재를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영천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안 하니까 영천이 쉬면서도 그리고 좋은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어요. 그 제가 의성 출신이 하지만 의성 조문구 박물관 벌써 2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사적으로 지정. 그리고 영천시의 사적을 보니까 올해인가 봉수대가 하나 다른 거하고 얼떨결에 사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천시 박물관도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영천 어은도 그리고 영천 용전도 그 다음에 저쪽 영천시의 그 화남과 화성도 뭐 그쪽에 보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물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 아주 박물관이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영천시 박물관은 그립니다. 그 다음 영천 소재 문화재 문화유적을 적극 조사 및 활용되고 완산동 고궁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청면의 지성묘도 큰 거 있고 대청면 지성묘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도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우리 여기 그 TBC에서 TBS입니까? TBS에서 꼭 했는데 이분들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알려야 돼요. 연구자들의 관심도 끌고 학술 대회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 그렇죠. 감사합니다.